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20학번인 김예송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서비스 기획자로 2년 차 정도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처음에 영상 쪽을 공부하고 싶어서 미디어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학과 특성상 영상이나 뭐 디자인, 기획 이런 쪽을 접할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가 맨 처음에는 UX, UI 디자인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다가 UX 디자인을 하다가 이제 기획자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음, 저는 예전부터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서비스 기획자가 결국에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서, 해야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과에서 하는 프로젝트, 뭐 과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 도움이 됐었는데, 더 도움이 됐던 것들은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은 학교뿐만 아니더라도 좀 다른 학교의 뭐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 분들과 만나서 함께 협업하고 같이 뭐 앱 서비스를 출시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고, 또 대학교 때 제가 창업팀에서 창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비스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이거를 또 사람들에게 직접 제공을 하고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페이코 안에서도 서비스 기획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B2B 쪽 서비스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휴사들 제휴사들에게 페이코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클라우드나 오더 클라우드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휴사의 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나 니즈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휴사에게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가 멤버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멤버십이라고 하면은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쿠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제휴사의 매출이나 뭐 그런 재방문율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분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파트너사들이 좀 더 좋은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근하면은 메일이나 태스크 알림 온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기획서가 작성이 완료되면은 팀원들과 기획 리뷰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기획 기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되기 전에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이제 착수하기 전에 회의를 하면서 일정 같은 것들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툴도 말씀 주셨는데, 툴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워포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보거나 할 때는 뭐 외부의 사람들도 보셔야 되니까 PPT나 PDF로 많이 전달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는 피그마도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아주대학교가 두 번째 학교였어서 1학년 때부터 이제 학점을 잘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은 4점대 초반을 받았는데 사실 기획 직무에서 학점이 막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학점보다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치만 그래도 학점이 좋다면 당연히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점을 챙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소서에 쓸 거리가 많아집니다. 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지원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 서비스를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 같은 뭔가 짧은 제안서나 뭔가 그런 기능 개선안 같은 거를 포트폴리오로 넣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저도 신입으로 지원할 때는 사실 개발 지식이나 뭐 이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업무를 실무를 하면서 이제 맞닥뜨리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입일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입으로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자격증이 서비스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막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전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제 UX, UI를 좀 깊게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라고 좀 UX, UI랑 서비스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식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을 취득을 했는데 그 자격증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을 저 추천드립니다. 네,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기획자 이렇게가 완전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외부적으로는 영업팀이나 뭐 운영팀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편입니다.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회의도 많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쵸. 기획자의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그런 의견 차이나 이런 상황을 조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기획자가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자신의 감이나 느낌이 이렇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안 되고, 좀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뭐 수치 이런 것들을 동반을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점이 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복지는 이제 퍼플 타임이라고 이제 자율 출퇴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딱히 코어 타임 없이 그냥 이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원하는 시간에 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달 단위로 그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언제 퇴근하고 출근할지 매일매일 정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다른 이제 동료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페이코가 두 번째 회사이고, 첫 번째 회사에서는 좀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직으로 공고를 보다가 페이코 공고를 보게 돼서 지원을 했고, 서류 전형하고 이제 그 NHN 그룹사가 전형이 다 똑같은데 테크 인터뷰를 먼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무진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인터뷰라고 어, 임원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신입이랑 경력이랑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통하는 거는 결국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자는 자기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면접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페이커 면접에서도 약간 PT처럼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준비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도 뭐 인턴도 해보고 대외 활동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봤었는데 막 서비스 기획은 막 인턴이 짱이다 이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인턴 자체로는 이제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 자체는 좋게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비스 기획은 그런 경험 자체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창업이라든지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든지 그 사람이 이제 혼자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런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일단 포트폴리오가 이제 뭐 그 실무진이나 면접관 분들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셔야 되니까 다 내용을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프로젝트를 넣는다 하면은 프로젝트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결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좋게 봐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든지, 가장 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저는 일단 뭔가 글이나 뭔가 책 이런 공부보다는 일단 부딪혀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 구하는 커뮤니티 굉장히 많거든요. 구글에 검색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이제 내가 뭐 지식이 없다거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나가면은 또 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바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뭐 그게 어렵다 하시면은 저는 대학교 때 그 이제 연합 IT 동아리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사이드 프로젝트보다는 규모가 크고 좀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좀 스터디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 같은 거는 저는 관련된 아티클 같은 거를 많이 읽는 편이어서 브런치라든지 그 서핏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기획, 뭐 디자인 개발 관련된 좋은 아티클들을 되게 선별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이제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노트폴리오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문서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
일단은 인터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에 관련된 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계속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어떤 서비스 하나를 직접 출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는 게 막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다 찾아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서 그거를 뭐 실제 혼자 생각으로만 하고 뭐 글로만 정리한 거랑 진짜 개발자들, 디자이너들이랑 만들어서 출시까지 해보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을 이제 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추천드리는 경험은, 그 대외 활동이나 교내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좀 같은 과 말고 다른 학과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면은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추천드리고, 또 방학 동안 한 달 뭐 해외 연수 이런 것들 직장인이 되면은 가기가 굉장히 어렵 어렵습니다. 뭐 동아리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한 달을 통으로 뭐 어디 갔다 온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갔다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일단 본인이 뭔가 좀 창의력이 풍부하고 만들어내는 거를 좋아하고 또 약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일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저는 이제 서비스 기획자라는 직업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